그게 X가 아니고 내가 그냥 X에 내가 틀렸어.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주기예요. 해독 주기. 이게 줄수록 이 점수가 높아져요. 범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는 인권. 진짜 잘못을 바로 잡아야 과거를 바꾸는 거고 미래도 바꿀 수 있어. 자, 이제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 듣는 법과 다르게 설명을 들을 건데,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공부의 그냥 시작일 뿐이지 진짜 공부는 강의 없이 내가 책만 놔두고 이제 책이 뭐라고 떠드는지 내가 듣고 내 생각을 해보고 틀리고 뭐 하고, 이 과정이 진짜 공부거든요. 헌법은 말이죠, 기본서를 웬만하면 다시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 헌법을 공부할 때는 예전이니까 뭐 좀 졸기도 하고 기본 강의 그냥 대충 듣고 하라는 대로 기출문제지만 엄청 돌렸어요. 그때 이제 헌법을 3개를 틀렸어요. 잘했어요. 그 뒤로도 헌법 과목은 빵꾸 난 적이 없어요. 3개, 뭐 2개 이렇게 틀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기출문제만 너무 많이 돌렸고 나는 헌법을 이제 정말 다 맞고 싶어서 기본서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한두 개만 틀리던 게 5개, 7개, 6개 갑자기 이렇게 막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기출로 돌아가니까 다시 점수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한두 개 틀리고. 그러니까 왜 기본서를 봤는데 더 떨어지냐면은, 헌법은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 때 생각해서 풀려고 추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틀리는 과목이에요. 헌법이란 과목이 어려워서 아마 그럴 거예요.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헌법을 가장 어려워한대요. 헌법을 문제를 풀 땐 그냥 느낌대로 푸는 게 맞아요. 이게 좀 엥스럽지만 직감대로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기본서로 막 공부를 열심히 뭐 하니까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헌법을 나 무조건 100점을 맞겠어, 그러니까 난 이 기본서를 통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틀리고 아마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잘해보려고 유튜브에 공부법 같은 거 많이 검색해봤는데, 거의 뭐 기출문제, 기본 강의를 듣기도 전에 뭐 기출문제부터 그냥 냈다 풀어라 하는 분도 있고, 그만큼 전 증명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장 증명된 빠른 합격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돌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기하펜이 있어야 되고요. 기하펜 필수.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문제 부분은 읽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는 O를 골라야 되는지 X를 골라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접근을 해야 편견 없이 간다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이게 X 해버리면 이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O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읽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가야 돼요. 오로지 생각대로만 가기 위해서 이걸 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헌법이 키워드식 암기를 하셔서, 뭐 예를 들어 접촉 차단 시설 나오면은 무조건 뭐 X, 변호인을 대려는 자, 헌법상 기본권 O. 딱 한 문장, 한 단어만 보고 OX를 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은 여기 앞부분은 좀 같아도 뒤에서 뭐 예를 들어 조금씩 다르게 나오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누가 용기 있게 접촉 차단 시설 X 이렇게 시험을 안 볼 거잖아요. 엄청 집중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이렇게 다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을 보는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또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살짝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 변호사랑 이 수용자가 만날 때 접촉 차단 시설, 뭐 예를 들어 앞에 뭐 유리막이라든지 뭐 인터폰으로만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일단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문제 공부를 할 때 인지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해를 하면서 풀어나가지만 이게 왜 Y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게 왜 이건 제한이 아니지? 왜일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거는 이렇구나, 요거는 저렇구나. 여기 써져 있는 대로만 알려고만 하면 되지 이게 왜인지를 궁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헌법은 괜히 혼자 고민해가지고 자기만의 판결문을 만들어버리면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틀리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문장 그대로 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게 돼요. 모든 과목, 그다음에 모든 책, 모든 뭐 채판이든 뭐든 공부할 때 모르겠는 거를 막 이해하려고 또는 암기라도 하려고 막 꼭 끝까지 오래 잡고 있는 게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회독을 돌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를 붙잡고 이 하나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해보겠다. 이거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기출을 돌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화펜으로 이렇게 OX 했어요. 했는데 이제 1번은 X 잘했고 뭐 했고 했는데 4번이 O인데 내가 X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걸 표시를 그때는 연필로 여기다 뭐 체크 표시를 해도 되고 그냥 뭐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문제를 풀다가 아리까리했던 거, 틀렸던 거, 어디 부분이 틀렸지 또는 맞는 정답은 뭐였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것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체크 표시를 안 한 거는 한 달 뒤에나 봐도 나는 또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것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수형, 조합형 이런 거 다 상관없이 OX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풀기로 했던 문제가 100문제다. 그럼 23번부터 풀어서 이제 이거를 다 해서 123번까지 이렇게 했어요. 바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풀고 돌아왔을 때는 이 기화펜이 다 사라져 있을 거예요. 처음 풀 때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꺼내면서 다시 체크된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뭐 빨리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여전히 이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가 끝인 거예요. 아, 이건 아까 내가 헷갈렸는데 처음 풀 때 딱딱 해놨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됐지. 또 3번은 체크 이제 연필로 체크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냥 4번은 따따따따따따는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3번 보기가 한 해독에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만 이렇게 쭉 1번부터 100번까지 풀고 이제 덮어버리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또 101번부터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공부가 잘 안 돼요. 머리에 남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한 번 풀 때 3번을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을 하면 그래도 머리에 남는 게 반 이상은 있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체크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체크를 많이 하지만 공부를 좀 1년 이상 했다 하는 사람은 체크된 게 잘 없어요. 체크된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쑥쑥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100문제는 일도 아니고 한 200문제까지 하루에 체크된 것만 보면은 다 풀어져요. 첫 해독 때는 다 읽으면서 체크도 하고 2회독 때는 체크된 것만 3번을 보고 3회독 때도 체크된 것만 3번을 보세요. 체크된 거 3번 보기를 3번 했죠. 그럼 9번 보기를 했다. 그러면은 다시 1번부터 들어왔을 때 체크된 걸 아예 지우고 다시 풀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 2, 4번을 체크를 했었는데 얘는 지금 9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사실 너무 잘 알겠어. 그럼 이제 체크를 안 하겠죠. 근데 이제 3번을 오랜만에 이제 봤잖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좀 생소하다 하면은 또 체크를 그때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얘는 4번도 체크가 돼 있어서 내가 9번을 봤는데도 여전히 좀 헷갈려 한다. 그런 거는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셋이라고 해요. 체크 리셋 또는 점으로 해놨으면 점 리셋. 리셋 작업을 3회독에 한 번씩 해요. 이런 식으로 체크 수가 리셋을 할 때마다 줄어드는 거예요. 체크된 수가. 그렇게 시간을 자꾸 줄여갈 수 있어요. 모든 책을 끝페이지까지 다 공부하는데 내가 2달이 걸렸어. 이거는 합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최종 합격의 요지는 빠른 회독이에요. 빠른 회독. 제가 이제 한 달에
1회독 돌아가는 속도로 공부를 했을 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고 이거를 한 달을 딱히 수정하지 않고 여기에 뭐 추가로 뭘 더 공부한다든지 막 이랬어요. 왜냐면 세뇌 문제의 간격만 줄이면 된다 생각해서 뭔가를 추가로 더 하려고 이걸로 시간을 줄일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러니까 계속 합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찾아보고 선생님들 뭐 유명하신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일주일에 1회독을 하면은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책 5-6권을 되는 거 일주일 만에 다 보는 게 이게 안 돼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여기서 점점 줄여나가자 해서 4주에서 이제 3주, 2주, 1주 이렇게 줄여나갔어요. 점점 바로 일주일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득점으로 최종 합격이 됐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저만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의 정말 공통점이 이게 줄수록 이 점수가 높아져요.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주기예요. 주기, 회독 주기. 2주에 한 바퀴 돌아가게끔 하고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으면 일주일에 1회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독 주기를 점점 줄일 수 있으면은 안전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내가 체크된 것만 계속 보니까 안 본 게 너무 불안하다. 이것도 어떻게 나와서 내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틀리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래서 이 체크를 할 때 신중하게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리셋을 할 때 보고 그러면 그때 흔들리면 다시 체크될 거고 또 걔를 한 달 내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 체크 안 된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회독이 10회독, 20회독이 늘어가면은 처음에는 잘 이해하려면서 읽으려고 했지만 점점 키워드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모의고사에서는 또 집중을 해서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려고 읽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버뜩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면서 읽어줘야 그런 부분이 없어져요, 확실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이 500제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될까? 뭐 이거 가지고 30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요거나 야무지게 잘 하시면은 그래도 40에서 45까지 맞아요. 채판도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만점 나와요. 그럼 1500제가 오바냐? 글쎄 또 오바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너무 생소한 어떤 문제나 판례들이 나왔을 때는 약간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형사법도 똑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형사법은 그 헌법이랑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수사를 헷갈려하고 틀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살인죄부터 해가지고 재산죄 힘들어하시고 이제 문서죄에서도 한 번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최신 판례를 따로 공부하는 이유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